이 게시판 연습해 보겠습니다. 페이지네이션 안 할게요. 이 게시판 리스트만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혼자 이 게시판 연습하실 때에는 바로 캡처 뜨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작업하실 때는 게시판은 마우스 이렇게 올려 보셔야 돼요. 저 요거 변화가 있죠? 그리고 링크가 걸려 있는 거는 이거 인풋처럼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이벤트들이 있어요. 얘들도 메뉴 올리면 글씨가 굵어지잖아요. 얘들도 마우스 올리면 분명히 이 변화가 있습니다. 요 변화까지 같이 캡처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마우스 올리고 여기 색 변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캡처를 뜨겠습니다. 그냥 캡처하시면 생각보다 연습을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변에 변화가 있는지 변화까지 캡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했던 히스토리는 아니었어요. 그 변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마우스 올리고 이 상태에서 캡처하기. 윈도우 키 Shift S 클릭 드래그 리스트만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포토샵을 가셔서 컨트롤 N 엔터 컨트롤 V 붙이기 하셔서 요걸 가지고 이제 사이트를 보지 않겠다. 더 이상 참고하지 않고 요것만 요 디자인 캡처한 것만 보고 작업하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할 거는 이미지부터 슬라이스 해야겠죠? 그래서 요 이미지 슬라이스는 우선 폴더 하나 만들고 시작을 해볼게요. 새 폴더 하나 만들고요. 전 날짜별로 관리를 좀 해야 돼서 편집 때문에 요 날짜 폴더를 했고 폴더 원하는 걸 아무 곳에나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기존 건 사라지고 새로운 폴더로 다시 세팅이 돼요. 이렇게 또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트러스트 하시면 되고요. 이미지 자른다고 했죠? 폴더 하나 생성했으니까 이 초음파 이미지 필요합니다. 물론 SVG나 이런 것들 디자인된 거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디자인한 걸 한 게 아니라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캡처된 이미지로 작업을 해볼 거예요. 마켓 툴 단축키 M 누르시고 사각형 그려줍니다. 딱 안 맞으면 다시 그릴 필요 없어요. Alt 클릭 드래그 빼주기, Alt 클릭 드래그 빼주기 해서 요걸 하면 되고요. 복사하는 건 이 영역 안에 있는 모든 레이어 복사 Ctrl Shift C, Ctrl V 하면 됩니다. 그럼 얘만 복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복제된 레이어를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PNG 내보내기 해볼게요. 저장 공간이 달라졌죠? 두 번째 저장하는 공간이고 이미지스 폴더 이미지 폴더는 반드시 만드셔서 작업하셔야 됩니다. CSS 폴더 따로 제작하셔서 따로 관리해 주셔야 되고 이미지는 이미지 폴더 따로 관리해 주셔야 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저건 아이콘이죠. 아이콘은 ICO로 시작을 하고요. 언더바 목적을 써줍니다. 첨부 파일이기 때문에 파일로 쓸게요. 자, 그 외에는 이미지가 없습니다. 전부 다 CSS로 다 그릴 수가 있어요. HTML 바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서 얘를 위로 좀 두고 코드를 밑으로 해서 좀 보면서 코딩할 수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면으로 두면 안 되는데 요 화면으로 다시 바꿀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작업하겠습니다. 웰컴 닫아주고요. HTML 파일이 필요하겠죠? HTML 파일은 왼쪽에 빈 공간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뉴 파일 index.html 하셔도 되고 테이블 표기 게시판이죠. board.html을 하겠습니다. board.html 엔터 느낌표 탭 하셔서 도큐멘트 생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 라이브 해서 서버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자, 만약에 난 고 라이브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좌측에 익스텐션스 있어요. 여기에서 이곳에다가 라이브 서버라고 검색하시면 되는데 라이브 서버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콘을 이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인스톨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버 실행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기본으로 깔려있긴 한데 가끔씩 안 깔려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버 실행되고 내가 잘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면 글씨를 써보시고요. 저장하시면 바로 반영이 된다. 그러면 잘 실행된 겁니다. 처음에 바로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세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현재 한국어 사이트죠. 랭귀지 KO로 반드시 해주셔야지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 화면을 읽을 때 한글을 정상적으로 잘 읽을 수가 있고요. 이곳에다가 게시판 리스트 현재 페이지의 제목을 무엇을 만들지 페이지 제목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표를 시작할 텐데 표는 기본적으로 시작이 테이블 요소죠. 테이블 요소에 그 안에 바로 표의 제목인 캡션을 넣습니다. 표의 제목이 안 보이죠? 그러면 장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엇인지. 지금 보면 뭐 뉴스일 수도 있고요. 우리는 이미 캡처를 해서 알죠. 공지사항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공지사항 리스트라고 씁니다. 왜 리스트까지 쓰느냐?
표로 코딩할 때 다양하기 때문에 공지사항의 글쓰기가 될 수도 있고 공지사항의 보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달 때 이걸 리스트 페이지인지 쓰기 페이지인지 보기 페이지인지 확실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지사항 리스트라고 작업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열의 그룹인 콜그룹이 들어가야겠죠. 콜그룹의 역할은 각각의 열, 이 각각의 열의 가로 크기를 지정하려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 써주시고 인라인 스타일로 위드스를 넣어줍니다. 픽셀로 열 개수만큼 콜을 써주면 되겠죠. 열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개수예요. 그러면 콜도 4개가 필요합니다. 코드 복제하기 Alt Shift 방향키 복제를 해줍니다. 표를 작성하실 때 예전에는 여기다가 위드스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이건 폐기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안 써주시는 게 좋고요. 인라인 스타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또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쓰지 않고 바로 TR에 TD에다가 여기에다가 가로 크기 이렇게 써주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해요. 근데 데이터가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최대한 안 건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개발자분들이 2-3번 작업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행만 가로 크기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가로 크기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게 데이터가 그냥 빈값이 될 수도 있고 이거 없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조건문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개발 쪽에서. 그럼 굉장히 성가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열의 그룹인 콜 그룹을 활용해서 가까이 가로 크기를 지정해 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두 번째 열, 가장 길죠? 가장 긴 것은 가로 크기를 안 주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확장성까지 고려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 크기를 재야 되는데 여기 가로 크기가 세로 선이 없다 보니까 각각 셀에 대한 가로 크기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 번호라는 텍스트는 이 전체 셀에 가운데 배치됐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가운데 배치가 됐다는 것을 보면 가운데 배치의 정의가 좌측 여백과 우측 여백의 크기는 같다라고 정의하는 게 가운데 정렬이겠죠. 가이드 그어줄게요. 그러면 좌측 여백과 우측 여백이 같다. 그게 가로 크기입니다. 가운데 정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스의 크기가 가로 크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113픽셀 나왔습니다. 113픽셀. 크기를 확인하시려면 포토샵에서 창에 F8 정보, 영문은 인포, 영역이고 인포 패널에서 W는 마키툴의 가로 크기, H는 마키툴의 높이, 위드 사이트 됩니다. 자, 한쪽 됐죠? 그 다음에 여기 가장 긴 건 안 넣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역순으로 가면 되겠죠? 작성일 또한 가운데 정렬이죠. 텍스트와 텍스트를 비교하면 가운데 배치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여백을 1차 재고요. 왼쪽 여백도 같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좌우 여백이 같으면 가운데 정렬이다. 룰러를 통해서 스냅 걸어주고요. 그리고 마키툴로 가로 크기를 잽니다. 169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169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 여백 나왔죠? 이 변으로부터 글씨 이전까지 좌우 여백은 같다 라고 정의하고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키툴로 요 사이를 재면 가로 크기겠죠. 110이 나왔네요. 여기 110 픽셀로 넣습니다. 자, 미리 보기 나올 수가 없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의 그룹으로 가야겠죠. 자, 행의 그룹은 제목 셀로만 한 행이 구현되어 있다면 T 헤드로 분류합니다. 제목 셀로 구별이 한 행은 이 방향이죠. 그래서 행이 제목 셀로 구별이 되어 있다. T 헤드 하나의 행을 의미하는 TR, 각각의 셀을 의미하는 TH를 넣습니다. 총 열이 4개이기 때문에 셀도 4개겠죠. 글씨 각각 넣어줄게요. 번호, 제목, 첨부, 작성일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이죠. 바로 본문은 Tbody입니다. 하나의 행이 있고요. 내용 셀이죠. 총 4개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 쓰기 귀찮기 때문에 제가 껐네요. 요거를 다시 부활시켜서 텍스트 복붙을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다 반복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처음 파일 이미지 삽입해야겠죠. img 컨트롤 스페이스 이미지스 파일
넣어줍니다. 대체 텍스트 넣어줘야겠죠? 이미지를 설명해주는 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첨부 파일. 자, 여기서 만약에 나는 이거를 다운로드 받게 할 거야. 클릭하면. 그러면 A 요소로 감싸주는 게 좋겠죠? A 요소로 감싸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럼 이미지만 넣으시면 됩니다. 배경으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이미지로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개발 쪽에서 이게 첨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론 클래스로 제어해도 돼요. 클래스 제어도 되지만 다운로드 가능성이 있으면 또 클래스 넣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물론 복잡할 게 크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img로 그냥 가겠습니다. 뭐 이게 접근성 오류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밑에 있는 건데 밑에 있는 거는 복제 그냥 하겠습니다. tr을 alt shift 방향키 하고 숫자만 바꿔줄게요. 4, 3, 2, 1 바꿔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둘게요. 자, 브라우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되게 투박하죠. 그래서 선이 없는데 요 선 작업도 이제 CSS 넣을 거예요. 그래서 표를 처음에 CSS 넣을 때 헷갈려 하시는 게 선이 없다 보니까 내가 어디 방향에 어떻게 선을 줘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임시로 선을 준 다음에 그 부분을 보시면서 선을 하나하나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내가 임시로 선을 넣고 싶다 하는 것도 이따 한번 잠깐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CSS를 넣어야겠죠. CSS 넣으려면 링크 탭하시면 되고요. 바로 CSS 파일을 생성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원하는 경로 파일명을 만듭니다. CSS 폴더 안에 있는 style.css라는 파일을 만들 거예요. 파일은 없지만 미리 코드를 써주고요. 여기서 컨트롤 클릭 하시게 되면 create 파일에서 바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보통 볼 때 상하로 배치를 해요. 클릭 드래그 탭을 클릭 들어가시면 원하는 걸 배치할 수 있고요. 자, 잘 연결되는지 안 연결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은 전체적으로 배경을 한번 넣어볼게요. 바디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 핑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로 보게 되면 색깔이 들어가면 연결된 거겠죠? 확인됐고요. 코드 삭제해주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투박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초기화를 한번 할 거예요. 원래 이 초기화를 하려면 reset.css 또는 normalize css를 사용해야 되는데 현재는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임시로 전체 초기화를 할 겁니다. 전체 초기화는 모든 요소의 특징들을 다 초기화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요소라는 것은 에스터리스크 전체 선택자를 얘기하고요. 여백 안쪽 바깥쪽 여백 초기화할 거고요. 리스트 스타일이라고 해서 li, olli, ulli 옆에 있는 분리들을 전부 다 없애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none이라는 것도 있어요. A 요소를 쓰면 밑줄이 사라지죠. 그래서 그 밑줄이 있죠. 그걸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이제 여백이 다 초기화가 돼요. 처음에 보는 게 위에 선이에요. 근데 제목이 안 보이죠? 요 캡션을 화면에 안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안 보이는 방법이 사실은 있습니다.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 시각장애인들이 보이게 만들어주는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를 지금 당장 쓰기 힘들다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제가 없애버리고 나중에 접근성 향상은 따로 학습하시거나 제 다른 영상을 한번 참고해보세요. 그 설명이 좀 길어가지고 그리고 이걸 작업하실 때에는 바로 이 부분에 신나게 뭐 처음에 테이블 막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이 표만의 공식적인 클래스명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보드 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게시판 리스트죠. 보드 리스트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보드 클래스 리스트 클래스 보드 리스트의 캡션은 없어야 된다. 캡션은 디스플레이 none이라는 걸 쓸게요. 사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화면에서 보이지도 않고 실제 시각장애인이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코드예요. 그래서 요거는 임시로 쓰는 거고요. 나중에 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코드가 따로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그 링크를 넣어 드릴게요. 리셋 CSS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너무 옆에 다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 게 좀 답답하기 때문에 바디 요소에다가 임시 여백 한번 좀 넣어 줄게요. 그럼 전체적으로 여백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디자인을 보면서 해보죠. 디자인을 보면 메뉴에 진한 회색 선이 있어요. 진한 회색 선을 어디에다 넣어야 될까? 지금 보죠. 테이블 요소 위에 선을 넣어도 되고요. 티헤드 위로 선을 넣어도 돼요. 콜그룹은 선이 안 들어갑니다.
TR 위로 선을 내고 TH마다 위로 선을 넣어도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베스트는 호환성까지 고려한다면 가장 베스트는 테이블, TH, TD에 CSS를 넣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완전 옛날 방식이거든요. 그게 호환성이 가장 높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요소 다 넣으셔도 됩니다. 다만 안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TR, TED, T바디에는 패딩 마진이 안 들어갑니다. TH, TD는 패딩만 들어가고 마진은 안 들어가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넣다가 또 백그라운드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보더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안 들어가는 게 내가 코드를 잘못 쓴 게 아니라 그 요소에는 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인 테이블, TH, TD에만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은 테이블에 넣을게요. 테이블 위에서는 넣을 겁니다. 테이블은 보드 리스트가 테이블이죠. 보드 리스트에 보더 탑 1픽셀 솔리드 색상 넣습니다. 1픽셀인지 아직 모르죠. 직접 재보면 알겠죠. 네, 많이 작업하다 보면 1픽셀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1픽셀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작을 계속 해주다 보면 몇 픽셀인지 대충 감이 옵니다. 그래서 1픽셀 해주시고 포그라운드 컬러 클릭하신 다음에 바로 스포이드 찍습니다. 색상 나오죠. 컨트롤 C, 컬러 컨트롤 V 넣어주고 선을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텍스트가 바로 보이죠. 텍스트 잡아보죠. 텍스트는 TH예요. 그러면 TH가 사실 T 바디에도 있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T 헤드 안에 있는 TH라고 잡겠습니다. 각각 클래스 주지 않고 이 리스트 하나가, 게시판 리스트 하나가 하나의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바로 요소 선택자 여기서는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보드 리스트에 있는 T 헤드 안에 있는 TH라고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요 디자인은 바로 요 폰트로 가겠다. 폰트가 되게 뿌옇게 나오기 때문에 색상 가장 진한 부분을 찍습니다. 진한 부분을 찍고 컬러 해주고요. 폰트 사이즈 직접 재봐야겠죠. 폰트 사이즈는 마켓 툴의 높이만큼입니다. 요만큼. 번지는 부분 제외. Alt 클릭 들어가면 빼기가 돼요. 15픽셀로 나옵니다. 인풋 패널에서 폰트 사이즈 15로 넣습니다. 폰트 굵기는 현재 확인할 수가 없어요. 폰트 스타일이 좀 다를 거예요. 폰트가 좀 다릅니다. 그럼 저는 확대를 해서 그런데 100%로 한번 볼게요. 보면 폰트가 좀 달라요. 그래서 맞추고 싶다 하면 최대한 맞추는데, 저 같은 경우 보통 웹 폰트 중에 노토산스 많이 쓰거든요. 연습하는 용도로. 그래서 노토산스를 좀 써보겠습니다. 노토산스를 적용하는 방식은 fonts.google.com에 있고요. 여기에서 노토산스 적용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노토산스가 있어요. 처음부터 노토산스 클릭해 주시고요. 스크롤 내리다 보면 이곳에 플러스 모양이 있으면 플러스 다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모양이면 다 전부 다 선택하시고 이렇게 다 추가해 주신 다음에 밑에 보면 링크드 방식과 임포트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임포트 방식으로 갈 겁니다. 임포트 선택해 주시고 스타일 요소 안에 있는 코드만 복제해 줍니다. 컨트롤 C, 그리고 CSS 맨 위에다 넣을 거예요. 컨트롤 V 해줍니다. 그리고 이 표 안에 있는 모든 폰트는 하나로 통일할 거예요. 통일하는 방법은 폰트 패밀리 바로 밑에 있는 코드 복사하셔서 에스터리스크 전체 선택자 모든 요소를 다 선택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HTML의 속성들이 다 폰트 패밀리가 이걸로 바뀌어요. 근데 표가 너무 조그마죠. 그래서 보통 표를 작업할 때에는 사전 작업이 필요한데요. CSS에서 표는 무조건 가로는 100%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우선 해볼게요. 선택자 보드 리스트로 하지 않을 거고요. 모든 테이블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표 공통이기 때문에. 모든 표 공통에 대해서 위드스가 100%로 가게 될 거고요. 보더 컬랩스가 있습니다. 보더 컬랩스로 가고 보더 스패싱에 0으로 가겠습니다. 보더 스패싱.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보더 여기서 위드스 100%는 표를 100%로 가겠다. 그래서 브라우저가 줄고 늘더라도 다 꽉 채우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보더 컬랩스는 뭐냐면 보더를 전체적으로 THTD에 주게 되면 선과 선이 겹쳐서 두 줄로 보이게 돼요.
그 두 줄을 보이는 걸 한 줄로 표현하겠다는 게 보더 컬렉스입니다. 보더 스페이싱은 보더와 셀 간의 여백을 줄여주는 게 보더 스페이싱이에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모든 표를 공통으로 해야만 나중에 디자인을 그대로 보고 따라했을 때 최대한 근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똑같이라는 말을 안 쓰는 이유는 브라우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환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렌더링이 브라우저 엔진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1, 2픽셀에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 선 넣었죠? 제목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선이 있어요. 근데 밑에 선을 보다 보면 요 선과 요 선이 같은 것 같아요. 잘 모르면 스포이트 한번 찍어볼게요. 스포이트 찍어서 비교를 해봅니다. 같거든요, 현재. 같으면 이제 고민이 생기죠. 이 선은 누구한테 줘야만 가장 정확할까? 한번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TR 위로 줘도 되죠? TD 위로 줘도 돼요. TR 위로 줘도 되고 TD 위로 줘도 돼요. 그죠? 그러면 위로 선만 계속 들어갈 거예요. 밑에 선이 안 들어가겠죠? 그럼 결국 T바디, TR에 위로 선을 주던가 T바디, 각각 TD에 위로 선을 주면 다 똑같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을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부터 찍어볼게요. 좀 확대시켜야 되겠네요. 잘 안 찍히네. 1픽셀이죠? 요 1픽셀의 선을 CSS에서 자, 보드 리스트에 T 바디에 있는 TR에 한번 적어볼까요? 보더 윗방향으로 1픽셀 굵기에 이 색상을 주겠다. 다 위로 들어가겠죠? 확대하겠습니다. 다 위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너무 협소해요. T 헤드 부분이. 그러면 이 부분은 높이로 주셔도 되고요. 위아래 패딩 주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높이를 줍니다. 왜 그러냐면 THTD의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높이를 주면 안에 있는 컨텐츠들은 무조건 Y축에 중앙 배치돼요. 위아래로 중앙 배치되는 게 특징이에요. THTD는. 그러면 굳이 위아래 패딩 잴 필요가 없죠. 높이 주면 되겠죠? 높이 주겠습니다. 높이를 마키툴로 재서 이 높이만큼 55픽셀입니다. 그러면 TH, 이게 바로 선택했었네요. TH는 높이가 55픽셀이다. 넣습니다. 자, 넣어주고요. 지금 확대가 돼서 커 보이는 거예요. 100%는 좀 작습니다. 좀 확대시켜주고. 자, 그 다음에 T 헤드는 끝났네요. T 바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T 바디에서 이제 글씨 부분 볼게요. 글씨가 다 같은 것 같아요. 색상이. 의심스럽다. 그러면 스포드로 계속 찍어봅니다. 여기 색깔 찍어보고, 여기 찍어보고. 같거든요. 여기 두 개까지 같고, 이미지는 예외고, 색상 찍어보고. 자, 다 같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보드 리스트 T 바디에 있는 TD는 컬러가 모두 같다. 그리고 크기도 같겠죠? 크기가 마켓툴 높이만큼 오차 범위는 있을 수 있습니다. 1픽셀 더 추가하면 되겠죠? 16픽셀. 폰트 사이즈는 16픽셀. 이렇게 줍니다. 자, 그런데 게시판이면 클릭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클릭할 수 있게 넣어줘야겠죠? 여기 뭔가 텍스트가 많아요. 이미 써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하나 클릭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멀티컷을 이용해서 한 번에 작성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곳에 링크 추가해야 되잖아요. 클릭, Alt 클릭, Alt 클릭, Alt 클릭 해줍니다. A, 예시문 안 뜨죠? 컨트롤 스페이스, 엔터 칩니다. 닫기 돼 있죠? 같이 움직이죠? Shift 방향키, 블럭 씌워주고요. 컨트롤 X, 엔드 누르면 그 라인 끝으로 가요. 반대 방향으로 가서 컨트롤 V 하면 감싸기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링크 감싸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색상이 바뀌었어요. 자세히 보면 링크가 넣어있다 보니까 보라색으로 바뀌었어요, 링크가. 근데 우리는 이미 색상을 지정했었거든요. TD는 무조건 3030이다. 근데 보라색으로 바뀌었죠. 링크라는 이유만으로. 이럴 때 그럼 A 요소를 다시 선택해야 되나? 안 하셔도 됩니다. 전체 초기화 쪽에서 다시 설정을 하면 되는데 A 요소는 기본적으로 색상을 직접 선택해 줘야 돼요. 근데 직접 선택하지 않고 상속을 받아서 컬러를 반영하겠다라고 설정해 주면 됩니다. 부모 상속 받겠다. TD에 설정되어 있는 거 A가 상속 받겠다. LI에 설정되어 있는 거 A가 상속 받겠다 라고 설정해 주는 거죠. 컬러를 이네릿으로 해주게 되면 부모 상속 받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색상을 다시 원복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굳이 A 요소를 직접 지정하지 않고 이네릿을 통해서 이 부모 상속을 받을 수 있게 전체 초기화 부분에서 작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초기화보다 노멀라이즈에 가깝죠. 다시 볼게요. 텍스트 다 됐고요. 텍스트 정렬 부분 볼게요. 전부 다 가운데 정렬이고 가운데 정렬 아니죠? 가운데 정렬이고 가운데 정렬입니다. 이럴 때는 민주주의 원칙으로 갑니다. 가장 많은 거 우선순위로 해요. 가운데 정렬이 가장 많죠. 그러면 가운데 정렬 위주로 코딩을 합니다. TD의 모든 정렬은 텍스트 라인 가운데 정렬이다. 그럼 얘는 가운데 정렬 아닌데요? 그럼 얘만 별개로 관리를 해요. 별도로 관리한다는 것은 클래스를 얘기합니다. 클래스로 별도 관리를 해줄 거예요. 그럼 얘가 각각 좌측 정렬이기 때문에 A에 주는 게 아니라 A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텍스트 라인이 안 먹혀요. 그래서 정렬을 하려면 부모에 줘야 됩니다. 인라인 요소에 부모의 정렬을 줘야만 정렬이 제대로 들어가요. 그럼 인라인 요소의 부모 TD죠. TD에 클릭, Alt 클릭, Alt 클릭, Alt 클릭하셔서 멀티커서 생성해 주시고 클래스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렬용이잖아요. 우리는 이 왼쪽 정렬이라는 클래스를 다음에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클래스명을 줍니다. 텍스트 레프트라고 제가 클래스명을 주겠습니다. ESC 누르면 멀티커서 해제됩니다. 복사해 주시고요. 클래스명 하나. 클래스 텍스트 레프트일 때는 텍스트 얼라인 레프트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왜냐? 점수가 낮아서. 보드 리스트 선택자 점수가 10점이거든요. 얘는 1점이죠. 요소 선택자 1점입니다. 그러면 CSS 선택자 점수가 얘는 12점이에요. 얘는 10점이에요. 점수가 더 낮기 때문에 얘가 레프트 정렬이 안 돼요. 요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텍스트 라인 센터를 얘한테 주지 않고 테이블에 줘볼 거예요. 요 보드 리스트라는 곳에다가. 자, 그럼 전부 다 가운데 정렬이 되고 얘는 레프트 정렬이 되죠. 테이블 요소가 전부 다 텍스트 얼라인 센터다. TH는 기본적으로 센터예요. TD가 기본적으로 레프트고요. 그래서 전부 다 센터 주고 점수가 같으면 얘도 10점이죠. 얘도 10점이에요. 점수가 같으면 나중에 쓴 게 먼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따로 점수 때문에 싸울 일이 없겠죠. 임포턴트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해줍니다. 자, 다음에 이제 너무 협소하잖아요. 협소한 것을 늘려주기 위해서 위에처럼 높이 주겠습니다. 높이를 재보고요. 55픽셀이네요. 그럼 TD의 높이는 55픽셀이다. 넣어주고 해줍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마지막 선이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선이 없죠? 선을 어디에 줄 것인지 정해주면 되겠죠. 테이블에 밑으로 줘도 되고요. 마지막 TR의 아래에 줘도 되고요. T바디의 아래에 줘도 돼요. 마지막 TR 새로운 선택자 잡아야 되죠. T바디 새로운 선택자 또 잡아야 돼요. 테이블 요소 선택자 잡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선택자 잡은 거에다가 넣으면 되겠죠. 테이블 요소에다가 넣게 될 거고요. 컬러 추출하겠습니다. 복사. 테이블 요소 밑에다가 얘는 아니죠. 얘는 전체 선택이기 때문에 이 디자인 전용으로 해야죠. 보더 버텀 이 색깔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위아래로 선이 각각 다 따로 색깔이 들어간다. 위아래 선 다 들어가게 해줬습니다. 자, 여기에서 끝이 아니죠. 마우스 올리면 흰색으로 변해요. 그럼 결국 얘는 흰색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전체 배경색 줘볼게요. 전체 배경색이 존재했고요. 전체 배경색은 바디에 줍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넣어줍니다. 전체 배경색 들어갔고요. 마우스 올릴 때마다 하나의 행이 흰색으로 바뀌어요. 마우스 올리는 건 TD에 올린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세 개 전부 다 바뀌기 때문에 TR에 마우스 올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의 행별로니까. 그러면 보드 리스트에 TR에 마우스를 올리면 TR의 배경이 흰색으로 바뀌면 되겠죠. 자, 너무 배경색이 가는 게 심심하다. 트랜지션 걸면 좀 더 예쁘게 나옵니다. 트랜지션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좀 줘보죠. TR에 트랜지션 0.3초 동안 하겠다. 그러면 색이 변할 때 서서히 변해요. 좀 확대시켜 볼게요. 별 때 서서히 이렇게 변합니다.
소박하게 안 변하거든요. 좀 더 늦게 변해볼게요. 1초 동안 변화한다. 색이 서서히 변합니다. 서서히. 없어지는 것도 서서히 변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빠르게 해서 애니메이션을 살짝 넣는 것도 약간의 센스가 필요한 거죠. 센스를 줘서 좀 애니메이션 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 TR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만 돼야 되기 때문에 이 TR의 애니메이션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T바디에 있는 TR만 된다. T바디에 TR 여기 있었네요 이미. 그럼 얘가 트랜지션 여기 써야 되고요. 좀 정리해 주겠습니다. 코드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TR의 호버. 자 그럼 마우스 올릴 때 T바디만 호버가 되고 T헤드는 호버가 안 되죠. T바디만 호버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 실무처럼 연습을 해야 돼요. 실무처럼 연습한다는 것은 퍼블리싱 하고 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 또는 백엔드 개발자한테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운영 관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몇 가지 좀 더 작업을 해서 넘겨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다양한 변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제목이 어디까지 늘어날 것인가, 그리고 제목이 2줄, 3줄 될 것인가를 정해야 돼요. 제목을 계속 늘려볼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 늘어났죠? 근데 줄여볼게요. 굉장히 협소합니다. 여백이 없어요. 2줄, 3줄 되는 제목이 있는 게시판을 만들려면 높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패딩을 줘야죠.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얘는 왜 높이 줬느냐? 테이블의 게시판에, 특히 게시판의 제목은 대부분 2줄 이상이 없습니다. 이건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높이로 줘도 되지만 게시물 내용 쪽 T바디 안에 있는 TR에 있는 내용들은 2줄, 3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높이를 주면 안 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 거예요. 글씨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처럼 보이지만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위아래 패딩을 준다라고 다시 코딩을 해주셔야 돼요. 여백을 재야죠. 여기서 여기까지다. 20픽셀입니다. 여백이 위아래로 20이 들어가는 거예요. 높이가 아니라 패딩이 20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글씨가 늘어나도 깔끔하죠? 여백까지 있기 때문에 가독성도 올라가고 답답함도 덜 느끼고. 그래서 요건 약간 디자인적인 센스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지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디자인을 받아보고 스토리보드를 보니까 한 줄 점점점 말줄임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말줄임표를 줘야 되겠죠. 개발자가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퍼블리셔가 주는 겁니다. 말줄임표는. 그럼 말줄임표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말줄임표는 A 요소에 말줄임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T바디에 A 요소인데 제목인 경우에만 말줄임표겠죠. 왜냐하면 첨부 파일도 A 요소니까 중복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제목은 무조건 클래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A의 클래스명 넣겠습니다. 말줄임표 필요한 거니까 A 요소에 멀티커서 Alt 클릭 하셔서 주고 클래스 보드 리스트 타이틀이라고 하겠습니다. 게시판 제목이라는 클래스명을 가지고 주겠습니다. 이걸 줄 때 자식으로 주지 않고요. 단일 클래스로 제어할 겁니다. 최대한 단일 클래스로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이것처럼 넣는 것은 왜 넣었냐면 이 게시판 리스트 자체만의 고유의 디자인만 쓸 거기 때문에 요 디자인들이 재활용될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준 거고요. 이거는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거라서 지금 많이 만들어 보시면 이 게시판이 더 이상 최소 단위로 관리될 일이 없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요 타이틀 말줄임표는 언젠가 쓸 수 있어요. 말줄임표를. 이 클래스보다 말줄임표만 쓰겠다면 말줄임표 전용 클래스를 주면 좋겠지만 클래스명 자체가 그렇게 쓰이는 것보다 그냥 타이틀 전용으로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줄 말줄임표 주는 방법은 우선 오버플로우 히든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텍스트 오버플로우 일랩시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규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끝이 아니에요. 글씨가 길어지면 어느 순간에 텍스트의 특징 자체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면 줄내림이 돼요. 줄내림이 되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올라가야지 한 줄이 되니까. 그래서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화이트 스페이스에 노 랩을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한 줄로 가요. 근데 끝도 없이 가죠.
왜냐하면 오버플로 히든이 작동하지 않아서 그래요. 오버플로 히든은 특정한 가로 크기 내에서 잘라준다는 거예요. 초과가 되면 잘라주겠다. 그러면 특정한 크기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위드스 100% 넣어볼게요. 안 들어가죠. 위드스 100%가. 왜 안 들어가느냐. 이 A 요소는 인라인 요소예요. 인라인 요소는 가로 크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해볼게요. 90%로 갈게요. 다시 우선 99%로 가보겠습니다. 99%로 가면 점점점이 찍혀요. 100%도 한번 볼게요. 100% 보면 안 찍히죠? 99%까지만 주겠습니다. 끝까지 가게 하고 이렇게 레이아웃이 깨지는 이유가 테이블 레이아웃 때문에 그래요. 테이블 레이아웃의 크기를 고정으로 두겠습니다. 테이블 레이아웃에 픽스드가 있어요. 크기 고정을 하게 되면 이제 원하는 대로 크기가 다 나옵니다. 전체 크기를 얘 때문에 이 텍스트의 화이트 스페이스 때문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늘렸다 줄였다 하면 말줄임표가 바로 되죠. 전체 크기의 99%더 협소하게 해도 돼요. 99.99% 해줘도 됩니다. 거의 꽉 채운 거니까 이 상태에서 가로 크기에 따라서 오버플로 히든이 되고 말줄임표는 한 줄 글상자가 한 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화이트 스페이스 간 거고요. 그 조건이 되면 이 일립시스에서 점점점이 생기게 됩니다. 점점점의 개수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3개가 최대예요. 3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렸다 줄였다 하면 가로 크기 콜 쪽에서 얘는 나머지 값을 갖는다. 가로 100% 넣었었죠. 위드스 100% 넣었고 위드스 100% 빼기 이 픽셀들 나머지 값이 여기에 자동 계산돼서 넣어집니다. 그러면 늘렸다 줄였다 해도 되는 한 줄 말줄임표까지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우린 개발에 넘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트가 게시판이 완성이 되고 사이트 오픈했을 때 이 게시판에 게시물이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어요. 게시물이 없을 경우에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이건 디자이너가 줄 수도 있지만 디자이너가 안 줄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센스에 의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떤 걸 만드냐면 콜스팬으로 해서 총 4개죠. 여기에서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 만들어주는 게 센스입니다. 이거 하나 만들어주고 넘기면 이제 개발자들이 퍼블리셔한테 물어볼 일이 없어요. 괴롭힐 일이 없습니다. 괴롭힌다는 말은 좀 과격하지만 아무튼 얘기할 일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여기가 클릭이 됩니다. 여기가 클릭이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클릭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A 요소를 블럭을 줘버렸어요. A 요소에 디스플레이 블럭이 들어갔습니다. 어디 있니? 타이틀이 A 요소죠. 블록 요소는 가로도 줬어요. 블록 요소에 가로까지 줬어요. 인라인 블록 한번 줘볼게요. 인라인 블록. 우선 인라인 블록을 주겠습니다. 인라인 블록 하면 인라인 요소고 안에 있는 내용만큼 커진다. 근데 가로 크기를 줘버렸죠. 가로 크기를 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얘 때문에 줘야 되는데 막 이렇게 혼란이 돼버리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글씨 짧은 것도 있는데 그럴 때는 최대 크기. 최대로 커져도 최고 가로 사이즈가 99.99%다. 클릭 안 되죠? 말줄임표 됐죠? 여기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되고 이 99.99%는 이 전체 TD 기준입니다. TD 기준. 그리고 부모 기준이죠. A 요소의 부모 기준. 바로 이 녀석의 기준의 크기의 99.99%가 차는 거고 블록 요소는 기본적으로 가로가 100%이기 때문에 그냥 인라인 블록으로 간 거고 어차피 가로 크기를 주긴 할 거지만 맥스 위드스 최고 길어져 봤자 99.99고 그 외에는 인라인 블록 따라가겠다. 인라인 블록은 안에 있는 내용만큼 가로 크기가 됩니다. 안에 있는 내용은 이 글씨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클릭이 안 되죠. 여기까지 게시판을 작업하고 개발에 넘겨야만 우리가 할 일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게시판을 작업을 하실 때는 그냥 보고 여기까지 똑같이 만들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를 알아내야 돼요. 사이트 오픈했을 때 이거 필요하잖아요. 게시물이 길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두세 줄로 갈지 아니면 말줄임표를 할지 그리고 게시물이 길어질 때 어떻게 할지 그것들을 생각을 해서 코딩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